안녕하세요. 자, 우리 22차 시 드디어 대단원 5단원에 들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준 것과 22차 시의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함수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 값과 함수의 종류 중 하나인 1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다음 강의에서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 우리 함수를 영어로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펑션의 f, 앞에 있는 f자를 따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구체적으로 식으로 표현한 y는 4 빼기 x 이런 함수를 우리는 x에 관한 펑션, 함수다. 그래서 fx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y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fx라는 함수는 4 빼기 x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수식으로 직접 쓰기, 그리고 함수를 fx, 나중에는 gx나 hx라는 이름들도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를 이름으로 표현하기. 그리고 세 번째, fx라는 함수는 4 빼기 x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x는 우리가 이 x 자리에 특정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값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x 대신 a, b, c, y, z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함수값이 무엇인가예요. 함수가 fx, x에 관한 함수가 4 빼기 x예요. 그럼 우리가 x 대신 1을 집어넣으면 f1은 4 빼기 1이어서 3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f2는 4 빼기 2여서 2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듯 x값이 정해질 때 하나씩 정해지는 fx의 값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다?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e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x 대신 3을 넣으면 3에서의 함수값 f3은 2 곱하기 3 해서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fx가 2x일 때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x 대신 1을 대입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기계 모형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fx가 4x가 되는 거예요. y는 fx고 y는 4x니까 fx는 4x고요. 그러면 f2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x 대신 2를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4 곱하기 2는 8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f-3은 x 대신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y는 마이너스 x분의 6, 이걸 fx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x는 마이너스 x분의 6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f2는 x 대신에 2를 집어 넣어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6,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f-3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2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자 이제 fx 바로 쓸 수 있어요. fx는 x 빼기 1이에요. 그런데 f2는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2 빼기 1은 1, 그리고 f-3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빼기 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함수 fx는 a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조건상 f-3이 16이래요. 자, f-3 어떻게 구하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 되죠. 그런데 얘가 16이래요. 자, 쌤이 구하고 싶은 건 상수 a의 값. 그러니까 a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양변에 1을 빼주면 16 빼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a는 15. 3으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5.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5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번 대단원 제목이 1차 함수와 그래프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1차 들어가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1차식 이렇게 다 1차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1차 함수도 비슷할 거라는 거죠. 1차 부등식이 뭐였는지 잠깐 보면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이게 나왔었고요. 1차 방정식은 ax 더하기 b는 0꼴의 방정식, 단 a는 0이 아니었어야 됐어요. 왜냐? x에 관한 1차식을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1차 함수는요, 어떻게 생긴 거냐? x에 관한 1차식으로 y가 표현이 돼야 되고요. 이게 표현이 되려면 a가 0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럴 때 fx는 ax 더하기 b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자, 우리 fx는 x 더하기 5 이런 것도 1차 함수고요. 새로운 함수 g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x에 관한 1차식 있는 것도 1차 함수고요. 작년에 배웠던 정비례 함수인 hx는 3x 이런 것도 1차 함수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x분의 1, 자 이거 분모의 x가 있죠. 우리는 이런 걸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유리함수라고 배울 거예요. 그 다음 y는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 우리 x제곱이죠. 2차식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이건 1차 함수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내년에 2차 함수라는 주제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y가 x에 관한 1차 함수인 걸 모두 찾으래요. 아닌 거 먼저 눈에 보이죠? 분모에 x가 있는 거 방금 아니라고 대표적으로 찾았어요. 그럼 나머지 볼게요. 1번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이다. 자, 이거 x에 관한 1차식이죠. 그러니까 1차 함수예요. 3번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죠. 자, 이것도 x에 관한 몇 차식?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1차식. 그러니까 3번도 맞고요. 4번이에요. y는 x 곱하기 x 더하기 1인데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전개시켜 볼게요. 전개시키면 x제곱 더하기 x고요. x 위에 2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2차식이에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 중에 1차 함수는 1번과 3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푸는 게 이번 강의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네요. 1번, 우리 사실 여러 번 과제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거리를 y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예요. 자, 거리가 y죠. 그러니까 y는 속력 xkm 그리고 2시간 그렇기 때문에 y는 2x가 돼요. 선생님이 부등식 관련 과제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 몇몇 친구가 부등식에도 단위를 붙여놨어요.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세울 때는 단위를 붙이지 않고요. 최종적인 답에다가만 단위를 붙여주면 돼요.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y다. 자,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x1짜리 볼펜 3자루와 1,500원짜리 공책 한 권의 가격이 y원이래요. 자, 그럼 우리 이거 y는 1,500원짜리 공책 한 권이니까 1,500. 그러고 x1짜리 3권이니까 3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제 네 번째예요. 삼각형의 넓이가 6제곱cm인데 밑변의 길이가 xcm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y cm래요. 자, 여기가 y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 6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할 수 있고요. 함수에 관해서 정리하기 위해선, 함수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선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2 곱해주면 10이고요. x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앞에서 구한 y는 2x, 그리고 y는 x제곱, y는 1500 더하기 3x, y는 x분의 12 중에 1차 함수인 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1차 함수 아니고요. x제곱도 1차 함수 아니죠. 나머지 2x랑 1500 더하기 3x는 1차 함수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차 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